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뭔가 한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버튼 색깔 바꾼 거예요. 버튼에 데이지 UI에서 넣었던 그 속성 하나 클래스 좀 변경을 했고 디자인 바꾼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커밋 했을 때 이거 바뀐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가 있을 텐데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중요한 내용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방법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테일 페이지가 그려질 때 컨트롤러에서 디테일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애초에 조회수 증가시키는 로직을 실행시키죠.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뱉어주면서 그 뒤에 게시글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게시글을 가져오면 얘가 알아서 꺼내서 그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구조를 좀 바꿔줄 거예요. 아예 방법을 좀 바꿀 겁니다. 여기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디테일에서 하고 있던 그 기능을 아예 안 할 거고요. 새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밑에다가 이거는 그냥 디테일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넣어 놓고 그리고 요청 얘를 바꿀 거예요. to increase hit count 라고 id를 붙일까? 그냥 이것까지만 하죠. 그리고 이름은 메서드 이름은 비슷하게 가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모델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response body 붙일 거예요. response body. 그리고 네? 일단 그런 형태로 만들 건데 이 응답은요 브라우저로 나올 응답이 아니라 아작스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해줄 애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result 데이터로 바뀔 거고요. 타입은 인티저. 그리고 이런 일을 해줄 거고 여기서 이런 거 더 이상 필요 없겠죠? 스트링 리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increase hit count rd 이 자체를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도 results data from 여기다가는 이런 걸 넣어주도록 하죠. 그래서 get result code 그 다음에 increase count rd에 들어있는 get message 그리고 데이터 1의 name은 그냥 hit count 그리고 이 뒤에 올 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int hit count article 서비스 얘한테 get article hit count 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실행시킨 결과를 받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id를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뺄 필요 없겠죠? 그냥 얘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겠죠?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를 없으니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네, 그냥 아티클에 있는 hit count 조회수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이거는 증가시키는 메서드고 얘는 실제로 그냥 가져오는 메서드. 얘는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인트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가 오브젝트로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가 여기다가 얘는 리턴을 뭔가 남겨받겠다 라고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로직이 없죠. 그냥 메서드 실행하는 결과만 남았죠. 근데 이 result data from 안에 이 데이터 1이 들어가는 자리는 누구예요? 오랜만에 한번 가서 볼까요? 이 안에서 지금 이 메서드를 실행한 건데 from 두 개 중에서 얘를 실행을 한 건데 이 자리에 데이터 타입은 누가 들어와 있어요? dt. 이 dt는
우리가 만든 거죠, 제너릭으로. 근데 지정 안 했어요. 지정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예요, 인티저. 여기서 이거 리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리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결과 인티저를 리턴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는 오브젝트로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린 그냥 인트 리턴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아티클 레파지토리 점 이름은 이거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레파지토리 없으니까 당연히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이 아이디 복사해서 XML로 간 다음에 이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select. 여기 아이디 부분에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리절트 타입은 int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select hit count 얘를 가져올 건데 어디서? 아티클에서 이때 조건으로 아이디는 내가 넘겨받아온 아이디 세팅하겠다. 지금 아이디 다 넘겨받고 있으니까 이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를 그냥 가져오는 컬이에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해왔던 방식 그대로 또 진행을 한 거고. 그리고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를 id를 어떻게 할까? 오케이. 이것까지 아예 하고 가겠습니다. 얘를 바로 리턴하지 말고요. result data integer 얘로 rd라고 하는 애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고 이 밑에다가 이거 하나만 더 해줄게요. rd set data to 라고 해서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인자로 id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기존의 틀을 또 바꾸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메서드로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주러 갈 건데 리절트 데이터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만들겠죠? 이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할 거냐면 이거 하나 더 해줄 겁니다. 데이터 to name 그리고 데이터 to 얘는 일단 dt 말고 오브젝트로 일단 해놓죠. 그리고 여기서 넘어오는 것도 일단 오브젝트로 해놓고 여기 스트링이 아니라 데이터 to name 이게 변수 이름이 맞죠? 그리고 데이터 to 얘를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this.data to name에 받아온 data to name 넣을 거고 this.data to에 받아온 data to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esult 데이터로 응답을 해줄 때 실질적인 데이터를 세팅하는 부분은 한 자리밖에 없어요. 데이터 1 name과 데이터 1 우리가 원하는 값 하나밖에 못 넘기죠. 그쵸? 얘는 지금 실제로 가져온 조회수 개수를 리턴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게시글에 대한 아이디도 그냥 하나 추가해서 넣어주자 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 일단 하나 만들어 준 거고 그리고 나서 rd 리턴 할게요. 이거 하려고 얘를 바깥으로 뺀 거였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detail.jsp에 가서 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일단 이거부터 하죠. 펑션 article detail increase hit count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함수는 이제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를 증가시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되면 조회수가 증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조회수가 증가되는 로직은 어디에 만들어 놨어요? 컨트롤러부터 서비스 레파지토리를 거쳐서 얘가 실행이 돼야 증가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가 실행이 되려면 지금 이거에 대한 메서드를 어디다 걸어놨어요? 여기 있잖아요. 서비스한테 얘를 요청해야 레파지토리한테도 얘가 요청이 될 거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업데이트 쿼리가 돌아서 증가하겠죠. 그럼 이거를 실행하는 메서드의 요청은 누구예요? 얘네요. 이 요청으로 아작스 보낼 거예요. 이 위치로 아작스 요청을 보낼 겁니다. 자, 그거 해볼 거예요. 이 안에서 $.get 이라고 하는 애를 열어준 다음에 이거 복사해 볼게요. 길어서 못하낼 수도 있으니까 to increase hit count 라고 하는 애를 넣어주고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id 파람 얘는 어떻게 할까? 디테일에 아티클이 넘겨오고 있고 얘가 실행이 될 때 얘는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const params 그리고 params.id 여기다가 param.id 이 param. 했으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URL 요청 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디테일 ID 여기로 페이지 넘어가면 그쵸? 여기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디테일 요청이 들어가면 일단 얘가 일을 하죠. 얘가 일을 해서 JSP를 그리겠죠. JSP를 그릴 때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상황에서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이 함수를 한번 강제로 실행시킬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가 증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건데 그때 당시에 파람 요청에 있는 id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요청해서 얘를 가져와 버리면 얘가 인트로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false int로 한번 감싸주면 얘가 이제 평변환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params.id 얘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펑션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펑션에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여기다가는 JSON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alert data.data 1 그냥 1 얘를 한번 보죠. 자, 이게 뭘 만든 거냐면 지금 article detail underbar increase hit count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얘가 실행이 되면요 이 $.get 했죠. 이게 아작스 요청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요청 주소 적어놨죠 제가. 이 요청 주소 날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toAction에다가 쓰거나 href에 쓰던 방식 그대로 써주면 돼요. 지금 detail.jsp 페이지 자체에서 여기다 요청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청 기준으로 봤을 때 디테일이 얘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런 거 없어도 돼요. 똑같이 우리가 요청 보낼 때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작스 요청 보낼 때도 얘도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해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지금 현재 이걸 생략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요청 메서드를 그쪽으로 보냈다 라고 하면 써줘야겠죠? 점점 슬래시 멤버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니까 그 요청을 적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 쉼표를 하나 찍고 다시 중괄호를 열었어요. 그죠? 이 안에, 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id라는 애, 이건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이런 값을 넣었어요. 이 값은 여기서 가져왔죠. 그러니까 파랑스라고 하는 이제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겠다. jQuery 중괄호, 얘가 객체예요. 객체. 그냥 빈 객체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객체 안에다가 세팅한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쓴 거냐면 빈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빈 객체한테 있지도 않은 공간을 뚫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뚫어놓으면 이 id라고 하는 공간이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은, 얘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객체를 지금 파람스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든 거고요. 얘한테 지금 밑에 있는 줄 이걸 하고 나면 이 안에 공간이 하나 생겨요. id라고. 정확히 말하면 키가 하나 생긴 거예요. 키가. 맵 객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를 id로 하나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키에 매칭되는 밸류가 이 뒤에 오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 뒤에 오는 값, 파람에서 id, 이거 요청에 있는 id 꺼내온 거죠. 여기 있는 id.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1584를 가져온 거예요. 1584를 가져와서 인트로 형변환을 한번 해준 거고요. 그걸 지금 여기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보낼 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이 요청 들어오려면 파라미터 있어야 되죠. 이거 세팅한 거예요. 자, 제가 detail.jsp에 id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요청이 넘어갈 때 파라미터 제대로 안 들어왔다라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과 여기 적어주는 이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브라우저에서 요청 보낼 때도, 여기서 요청 보낼 때도 이 변수 이름, 이거 쿼리 스트링에 있는 이 변수 이름이 실제로 컨트롤러 요청 메서드에 있는 변수 이름과 동일해야 되죠.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아작스도 결국에는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 세팅을 해준 거고요. 만약에 파라미터를 더 추가로 더 넣어줘야 된다, 그럼 이 밑에다가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쉼표로 구분자 지어가며, 그리고 이때도 변수 이름, 그거에 대한 값, 키랑 밸류 매칭처럼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파라미터를 넣고 여기다가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겟 방식으로 보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쓴 문법은 그래요. 그리고 이 요청을 보내고 여기까지 중괄호까지가 보낸 건데 쉼표 찍고 다시 펑션 열렸죠. 함수잖아요. 이 함수 안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요청을 보낸 결과가 일로 들어와요. 데이터로. 네. 얘는 바뀌어도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일단 해보고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바꿔가면. 상관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아작스 쓰는 방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방식 저 방식이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려요. 이게 이 방식 맞나? 이러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에 들어와요. 이 요청에 대한 결과가. 그럼 이 요청을 보냈을 때 정상적인 요청이 처리된 순간이라면 어떤 결과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RD 자체, 리절트 데이터 객체가 들어온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걸로 프롬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리절트 데이터 객체 안에는 리절트 코드가 들어있을 거고, 메시지도 들어있을 거고, 데이터 1 네임, 데이터 1 들어있을 거고, 우리가 set 데이터 2까지 했었으니까 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데이터 2 네임과 데이터 2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 데이터에 다 담겨서 들어옵니다. 그 중에 제가 알림창, 얼러트 하나 띄웠죠. 이때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 1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콘솔 로그로 그냥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콘솔에는 얘가 찍힐 거고 알림창으로 얘가 하나 나오겠죠? 이 요청이 잘 된다면. 근데 함수만 만들어 가지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실행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야 얘가 실행이 되겠죠?
호출하는 게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디테일 페이지를 한번 새로 고침을 보죠. 자, 노티스에서 이거 1584번들을 보겠다. 어때요? 잘 나오죠. 자, 근데 여기는 13이고 여기는 14예요. 이유가 뭐죠? 얘는 그냥 detail.jsp한테 일 넘기기 전에, 증가되기 전에, 증가하는 거는 페이지를 그리고 나서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증가되기 전에 가져온 게시물 데이터로 뿌린 거니까 아직 증가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얘는 실제로 증가되는 로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얼러트를 보인 거니까 얘가 찍혀 있는 거예요. 14가. 이해되시죠? 자, 확인 누르면 끝날 건데 개발자 도구 열어서 보면 콘솔에 찍혀 있습니다. 오브젝트라고 찍혀 있죠. 자, 이 친구 여기서 이 콘솔 로그로 찍힌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내가 여기 콘솔에 있는 거 여기 클릭을 하면 어떤 콘솔 로그에서 찍혔는지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가 적어놓은 거 얘 때문에 찍힌 거죠. 보면은 자, 오브젝트라고 들어가 있어요. 객체죠. 리절트 데이터가 객체니까 받았습니다. 열어요. 이 안에 데이터 1 들어있고 원네임, 2, 투네임, 페일 결과, 석세스 결과, 리절트 코드, 메시지 다 들어있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거 자체가 데이터예요.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는 객체죠. 그럼 우리가 객체에서 객체 안에 들어있는 값들 꺼냈을 때 어떻게 써요? 점 찍고 변수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러트에 데이터.데이터1 했더니 14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겁니다. 아작스는 요청을 보내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문법인데 요청을 보내면 그 결과를 얘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받아온 결과로 이 안에서 이런 걸 보여줄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서 값을 갈아 끼우게 만들어주면 진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작스 방식. 자, 네, 데이터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했으니까 얘 이름 바꿔볼까요? D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새로 고침을 해보죠. 잘 나오네요. 상관없네요. 코드로 가봐도 D 잘 들어가 있죠? 이건 그냥 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꿔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바뀌어 있는 거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 이렇게 써요. 그냥 거의 약간 관례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2는 언제 쓰나요? 데이터 2요? 그건 나중에 쓸 겁니다. 일단 이 게시글에 대한 번호를 가져온 거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안 쓰게 되면 그때 가서 지우죠. 근데 이게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일단은 지금 여기 기능에서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갈아 끼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제 찍어서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 우리가 아작스 요청을 보내는 로직은 이만큼인 거고 이 요청을 보냈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작업할 부분은 여기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타입을 적어주는 곳입니다. 얘는. 이 결과가 제이슨 형식일 거야 라고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제이슨 형식으로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요청에 대한 결과가 제이슨이 아니라 그냥 뭐 HTML 문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 여기 HTML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가 HTML로 올 거고 그게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올 겁니다. 그겁니다. 여기다가는 뭘 해볼 거냐면 진짜로 여기를 갈아 끼울 거예요. 예. 이게 나타나고 있는 이 해당 태그를 찾아가서 이 태그가 가진 값을 바꿔버릴 겁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값으로. 이거 할 거예요. 이걸 하려면은 지금 TD한테는 그냥 주기가 좀 그러니까 스판이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스판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에는 얘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게 배지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줄게요. 얘는 이것처럼 그냥 숫자 겉에 이거 씌우는 거예요. 그냥 이건 거고. 그리고 진짜로 얘를 부르기 위한, 근데 이거는 그냥 클래스로 줘도 되는데 클래스로 주지 말고요. 이걸로 줘볼까요?
id로 하죠. 여기는 id로 해도 되겠다. 얘는 article 디테일 이름을 이걸로 그냥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얘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로 우리가 저기서 불러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게 안 줘도 돼요. 그냥 이거 이렇게만 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불러올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의미를 부여해 놔야 우리가 작업하기가 좋은 거니까. 저장을 안 했었구나. 자,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태그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와요? 여기 안에 뭐 적어줘야 돼요? 네, 샵 이거 불러오면 되겠죠. 이렇게 id니까 클래스는 점이고 id는 샵이고, 그럼 얘를 불러와서 일단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empty라는 함수를 우리가 써본 적이 없는데 얘 뭐 하는 애겠어요? 네, 비우는 거예요. 유추가 좀 되죠. 맵에서는 empty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은 조건식에서 썼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거 쓴 적이 있을 거거든요, 맵에서. 맵에 안 썼나? 한번 쓰지 않았었나? 없네요. 여기가 아니었나? JSPAM이었나? 그 맵에 있는 이 맵이 비어있냐? 아, 그건 isEmpty였다. 맞네. 그것도 맵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예요. empty는 항상 이제 비워져 있는 이런 느낌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이 태그를 가져와요. 불렀죠. 그리고 그 애를 비워요.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안 끝났어요. 여기다가 HTML 열어주고 data.data1을 넣어줄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요. 이 태그를 불렀어요. 그럼 밑에 있는 스판 태그가 골라지겠죠? 그 스판 태그를 비워요. 그럼 얘가 갖고 있던 원래 이 보여주고 있던 article.hitCount라는 결과를 비운다란 얘기예요. 지워버리고 그 위에 HTML, 이것도 함수입니다. 얘는 뭐냐면 새로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새로 그리겠다. 근데 그 그릴 때 값을 어떻게 한다? data.data1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아작스 통신을 요청을 통해서 받아온 결과에 들어있는 data.data1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갈아 끼우겠다, 다시 그리겠다 라는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면 이거는 눈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얘를 하나만 찍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이제 17 됐는데 17 찍혔죠. 그러니까 현재 현재 힛 카운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얘가 갈아 끼워지는 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랑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적인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냥 테스트용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set time out 이라고 하는, 이게 화살표 함수를 만들어주네.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set time out. 그냥 함수 하나 호출하는 거예요. set time ou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이 안에다가 얘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3000 정도? 이렇게. 얘는 뭘 하는 애냐면 이게 밀리세컨드거든요. 이 단위가 밀리세컨드라서 3000을 주면 3초 정도 돼요. 대충 어림잡아 3초 정도 되는 건데 3초 뒤에 얘를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실행에 대한 딜레이를 걸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 시간이 이 밀리세컨드로 지정한 시간만큼 지나야 얘가 실행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이제 콘솔을 보지 않아도요. 자, 보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갈아 끼우는 거예요. 화면 깜빡거렸나요? 아니죠. 다른데 뭐 다시 그려지는 흔적이 보였나요? 아니죠. 얘만 스리슬쩍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아작스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신기하죠? 자,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엄청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초 너무 길다. 느껴보니까 너무 기네요. 얘도 기네. 근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 위해서 시간차를 준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회수 바로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 테스트 코드는 둘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밋되어 있는 거 보시고 잘 판단해서 적용하시면 되고 자, 이거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jQuery HTML 함수. 자, 얘는 제가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방식이 제가 지금 HTML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각각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얘를 지금 틀어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HTML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랑 유사한데 조금씩 다른 애들이 되게 무수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알았다가 검색해본 뒤로 이거에 연관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을 쭈루루룩 알게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절대로 한 번에 모든 함수들 쭉 공부하고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함수를 가지고 쓸 거야 이거 아닙니다. 물론 스크립트뿐만이 아니라 자바도 그렇고 DB도 그렇고 똑같아요. 내장 함수를 사용할 때는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먼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실전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쓰는 것들이 고만고만해요. 물론 새로운 걸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들 처음 DB 배울 때 생각해보세요. 쿼리문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던가요? 안 떠올랐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테이블 조회할 할 거야 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몸이 처지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의 암기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할지라도 사용하다 보면 몸이 익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자, HTML 얘 검색 결과를 좀 보면서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 것 같고 jQuery HTML 함수 이거 말고 이걸로 하자. HTML append. 자, HTML은요 제가 아예 그냥 얘가 갖고 있던 걔를 비우고 나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그리는 거거든요. 사실 안 비우고 넣어도 이거 동작은 잘 할 거예요. 네? 아니요. 지금 이거 그냥 해볼 겁니다. 인풋이 없이 그냥 HTML만 써서 얘를 해보면요. 잘 되죠? 안 비워도 어차피 얘는 다시 그리겠다라는 함수라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려져 있는 걸 인풋티는 지웠다가 지우면서 바로 다시 그려버린다 이런 느낌이라면 그냥 인풋티 없이 쓰면 이 위에 덧칠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건데 이제 인풋티를 넣어준 거는 좀 깔끔하게 코드를 좀 흐름을 매끄럽게 만들어 주려고 넣어준 거고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런 어펜드나 프리펜드나 어펜드2, 프리펜드2 이런 것들도 우리가 특정 태그들을 추가하거나 그러니까 이 화면을 다시 그리기 위한 위에 사용하는 함수들이에요.
사용하는 환경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HTML 함수나 이 어펜드나 프리펜드나 상황마다 쓸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화면을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함수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지금 여기서 보자면 자, 왜 타겟 이렇게 해놨어? 자,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해보고 얘를 아이디로 찾은 거죠. 아이디가 리스트니까 이 아이디를 찾았어요. 그리고 어펜드 했고 li 태그를 넣었죠. 이 결과가 뭐야? 어디서 된 거야? 나 보여줘. 뭐지? 다른 걸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새로운 게 나왔죠. 비포. 이렇게 뭐 하나 검색하면은 연관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비포 애프터도 나오고 프리펜드 나오고 어펜드 나오고. 자,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결과가 어디 있는데 결과를 보여줘. 이거를 보면 이거 보면 되겠다. 조금 애매한데 지금 이거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얘가 나오던 건데 이 헬로 앞에다가 비포, 애프터, 프리펜드, 어펜드 이렇게 추가를 한 거예요. 이 스크립트로 추가를 했더니 원래 이게 헬로밖에 안 나오던 애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자, 이 헬로는 여기서 보면 왜 이렇게 잘렸지? 여기다 헬로 h1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h1 태그에 헬로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보더가 씌워져 있죠. 지금 비포랑 애프터랑 프리펜드랑 어펜드랑 차이가 이런 거예요. h1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h1을 골라놓고 비포를 했더니 비포 같은 경우는 h1 아예 전에 들어간 거고 프리펜드는 h1 안에 첫 번째 위치로 들어간 거고요. 어펜드는 h1 안에 마지막 위치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컨텐츠 밑에 위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전에 그리고 골라놓은 태그 아예 전에 후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절한 예시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검색을 해보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jQuery에서 제공하는 도큐먼트를 까봐도요 여기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초반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DOC라고 하는 도큐먼트를 까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도큐먼트를 보면 오히려 이해가 힘들어요. 왜냐면 얘는 상당히 딱 정석대로만 정리를 해놨고 사용 예제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용 예제랑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도큐먼트를 까보는 게 좋진 않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웹 개발에 대해서 꽤나 성장한 상태니까 지금은 이렇게 원본 문서 도큐먼트를 까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뭐 사용하려고 하는 API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아니면 프레임워크 이런 애들도 웬만하면 다 도큐먼트를 제공을 해요. 문서를. 지금 이 jQuery라고 하는 것도 라이브러리잖아요. 이거 공식 문서가 있는 거예요. API 도큐먼트라고 나와 있죠. 얘를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 지금 아작스도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나올 거고요.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뭐 함수들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내가 쓰고자 하는 기능을 찾을 때 단순히 구글링도 구글링인데 이런 도큐먼트 문서를 발견을 한다면 얘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얘한테 써있는 글을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작스에 대해서 처음 배워봤고 이렇게 활용도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뭔가 기능을 더 추가할 때는 아작스를 사용해서 좋겠다 싶은 것들은 다 이걸로 처리할 거예요. 아작스로. 그리고 아작스의 결과는 리절트 데이터 형식으로. 왜? 제이슨으로 받는 게 편하니까. 그러려고 리절트 데이터를 사실 처음에 만들어 놨던 거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할 겁니다. 지금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얘가 증가돼요. 우리 거는. 그죠? 근데 같은 사용자가 계속 새로 고침했다고 증가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처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쿠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쿠키 말고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처리를 해볼 거고요. 이걸로 처리했을 때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